고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김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은 쇼핑몰 안에 도서관 있는 거 보셨나요? 또 백화점 내에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매장을 자주 찾도록 만들려는 계산인데요. 또 대형마트에 가보면 놀이방도 있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또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상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과는 풍경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화하는 유통업계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유통업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고객들을 방문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가족 공간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들이 있나요? 일단 유통업계가 최근 대규모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인데요. 오프라인 현장만의 강점을 또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공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몇몇 곳을 좀 소개드려 볼까요? 일단 삼성역에 있는 쇼핑몰 내에는 대형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S기업에서 복합 문화 공간인 별마당 도서관을 오픈한 건데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고요. 2개 층에 5만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서적을 구비했습니다. 각종 잡지나 최신 이북 시스템도 갖췄고요. 약속에 일찍 도착했을 때 기다리면서 대형 서점 가본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책을 사야 하나 눈치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서점에 비해서 좀 덜 부담스럽죠. 네, 좀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라운지형, 또 테이블형 등 다양한 책상과 의자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있어서요. 독서는 물론 휴식을 즐길 때도 매우 좋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내용의 공간이 있을까요? 네, 월별, 요일별로 테마를 정해서 고객들에게 문화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요일별로 월요일은 시, 또 화요일은 여행, 수요일은 책, 목요일은 아트북, 그리고 금요일은 명사초청 특강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문명 탐험가나 피아니스트, 여행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콘텐츠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비용이 정말 많이 들죠. 해당 도서관에는 이미 6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간 5억 원 이상 적지 않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럼에도 운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의 매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고객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객들이 쇼핑뿐만이 아니라 문화 그리고 휴식,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매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가족 단위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더 많이 또 더 자주 손님이 찾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쇼핑몰 안에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큰 도서관을 짓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쇼핑 공간에 대규모 문화 공간 조성한다는 게 아직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책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서 고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쇼핑몰 내에서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외에 또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015년 문을 연 H백화점 판교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고객 체험형 매장과 또 라이프 스타일 숍의 규모가 1,100
20평으로 기존 백화점 대비 3배 이상 넓다고 해요. 또 가족 단위 고객이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은 어린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것도 국내 기업 중에 최초인데요. 규모만 약 600평으로 보유한 책도 6천여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백화점 측에서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매달 열고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오픈 1년 만에 8만여 명의 어린이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게 되는 게 부모님 마음인데요. 또 막상 가게 되면 백화점에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게 되니까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전략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아울렛에서도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 오픈한 H아울렛 송도점에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서점이 들어섰고요. 얼마 전 오픈한 시흥의 S아울렛의 경우에도 서점과 카페가 융합된 형태의 매장을 선보여서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펫파크, 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카페 등 특별한 공간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네, 요즘은 쇼핑 때문이 아니더라도 구경하려고 또 놀려고 아울렛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게 바로 유통업계의 새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대형 마트는 어떻습니까? 네, L마트의 경우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울의 한 지점의 경우에 이례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1층을 통째로 숲과 같은 분위기의 테이블과 의자가 많은 그런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파격을 선보였는데요. 온라인 업체들과 경쟁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만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는 공간으로 컨셉을 잡은 것이죠. 1층의 매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의 역할이 아예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상품은 물론 콘텐츠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마트의 역할을 재정의했다는 건데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는데 오프라인 유통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식당만 가더라도 놀이방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거겠죠.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유통업체들이 가족 고객 공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대형 복합몰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키즈 전용 시설이나 또 놀이 공간 등을 쇼핑몰의 킬러 콘텐츠로 키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들이 있나요? 네,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서는 S그룹의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쇼핑과 레저 시설이 대거 입점할 예정인데요. 다른 지점에서 선보였던 성인용 실내 놀이터인 스포츠 몬스터도 입점하지만 유아와 아동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규모 테마파크나 유아 전용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유아동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공을 들이는 유통업체가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이미 영업 중인 다른 지점과는 완전히 또 다른 컨텐츠로 유아동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영업 중인 하남시의 쇼핑몰에 이 어린이를 위한 프리미엄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모래나 빛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나 블록 아트 체험 같은 놀이 체험 시설인데요. 이 고양시의 쇼핑몰은 이런 시설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S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이런 전략을 내놓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L그룹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 오픈한 은평구의 쇼핑몰에 키즈 테마파크부터 또 어린이 스포츠 시설 등으로 키즈 콘텐츠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3층에서 4층까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했어요. 또 9층 야외 공간에는 축구나 수영처럼 어린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키즈 수영장도 있고 농구나 발레, 치어리딩 등 레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키즈 스타일러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경쟁, 아이디어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H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도 신규 출점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의 유아동 전용 시설을 잇따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다녀갔다는 강동구의 지점에는 국내 최초로 36개월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키즈 전용 문화센터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가족 단위 쇼핑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동심을 공략한 걸로 보여요. 네, 송도에 위치한 아울렛에 가보면 요즘 대세를 다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1층에는 아이들이 타는 기차 모양의 놀이기구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매 정각마다 30분간 음악과 함께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음악 분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분수는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놀이터죠. 또 3층에는 놀이터가 있고 회전목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놀이터 중앙에는 모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모래사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다 있죠. 아울렛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는 놀이동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애들을 데리고 뭐 놀이공원이나 뭐 키즈 카페를 뭐 갔지만 요즘에는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서 쇼핑도 하고 휴식도 즐기고 체험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그런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자녀 수가 줄면서 아이들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아졌어요. 특히 엄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실제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맘 커뮤니티나 또 여성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 등에는 복합물의 키즈 카페 후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활용하는 또 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 인기 있는 시설이나 공간은 입소문을 타면서 홍보 효과까지 얻는 분위기입니다. 네. SNS가 활발해지면서 엄마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수유실이나 놀이방, 유모차 시설 등으로 공략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부분으로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요.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 마트 등을 찾는 가족 단위의 쇼핑객들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키즈 콘텐츠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대형 유통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장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 가구 매장에서는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셀프 카페와 또 아이들의 놀이방을 매장 내에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덕에 조금 편안하게 가구를 살펴볼 수 있게 됐죠. 네, 식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꾸며진 레스토랑에서는 놀이방이 꼭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에만 있지 않고요. 감자탕 체인점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 해요. 매장 내에 놀이방이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식사하고 아이들은 놀 수 있도록 해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아이를 아예 맡아주는 공간도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요즘은 엄마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공간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광화문 S문화회관 2층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공연 관람권을 소지했을 경우에 맡아주는 곳이 그 2층에 있습니다. 24개월에서 7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유아 전문 교사들이 상주해서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또 저녁 시간에 공연 관람을 위해서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해요. 마음 놓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서초동에 있는 키즈 라운지의 경우에도 공연 관람객 중에 자녀 나이가 36개월 이상이거나 초등학교 입학 전이면 맡아준다고 하는데 부모가 공연을 보는 동안 아이들이 전문 보육교사의 지도 아래 놀거나 또는 수면실에서 자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 입장이 제한되는 대신에 라운지 한쪽 벽면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서 아이가 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셈인데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네, 전문 베이비시터가 있는 피트니스 들어보셨나요? 네, 군포와 안양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은 엄마들이 운동하는 동안에 베이비시터가 애들을 봐주는 그런 피트니스 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엄마들에게는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저도 이용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문화 복합 공간과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네, 앞으로 더 늘어나고 또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슷비슷한 상품을 갖추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잖아요. 또 온라인물과도 경쟁해야 되거든요. 이런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을 통해서 차별화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어떤 가족 단위 고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당연히 늘려야 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장바구니지에서는 진화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내수가 바닥이라고 하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서 국내 소비 지수가 더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구현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